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정보 밑반찬을 쫙 깔아드리는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6월 27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의 장마에 정말 편치만은 않았던 지난 한 주를 뒤로하고 이번 주는 좀 뽀송뽀송한 소식 없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경제, 이 세계 경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국제 뉴스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외신 분위기 어떤지 임선욱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 표정을 보니까 또 알 수 없습니다. 오묘합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만 떼놓고 보면 깜짝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웃는 게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한 반등이라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뉴욕 증시 얘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장, 목요일장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3대 주요 지수 모두 2에서 3% 올랐고요. 이제 전장보다 상승세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기준 상승 마감했고요.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5.4%, 나스닥 7.5%, S&P 500 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바로 직전 주에 S&P 500이 5.8% 하락하면서 이제 2020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낸 것과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제 상승 원인으로 꼽아보자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낮았다는 점과 이제 낙폭과에 따른 반발 매수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 이제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5.3%를 기록하면서 예비치 5.4%에서 소폭 하락해 전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3.1%를 기록해 예비치인 3.3%에서 하락했습니다. 이제 최근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오르면서 연준이 긴축에 나서고 있음에도 이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기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가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해당 수치가 예비치보다 낮아지면서 우려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 바닥을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더해서 시장은 조금 반짝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월가는 여전히 우울한 시선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넥 전략가는요, 이번 반등은 극도로 과매도된 환경에서 나온 약세장 랠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좋게 평가해 줄 만도 한데. 그러니까 얼마 만에 냉정하게 오른 건데. 보자면 이게 좀 아직까지는 뭐 완전한 회복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추가로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약세 시나리오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요. 다음 하락장은 침체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한다의 선임 시장 전략가는요. 학습된 저가 매수의 결과로 보여진다라고 말하면서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승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표현 자주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 증시도 2,400선 위로 조금 이제 회복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또 이익을 빨리 좀 그나마 손에 났던 거를 좀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반발 매수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또 이게 쭉 올라가겠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월가의 전망이 뭐 여전히 어둡습니다. IMF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춰 잡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현지 시간 24일 수정된 연간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지난 4월 3.7%로 예상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까지 0.8%포인트나 낮춰 잡았는데요. 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5.2%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낮춰 잡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주목할 만한 점은 내년엔 2.3%에서 1.7%로 그리고 2년 뒤인 2024년엔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게 뭐 경고의 의미인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자꾸 낮춰 잡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고공행진 중인 물가 때문인데요. 예.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식량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공급 차질까지 더해지면서 물가가 뻥튀기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요, 이제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경기 후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형 상황의 불확실성도 인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와 내년의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좀뭐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당장은 피해갈 수 있겠다,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놓긴 했는데요. 네. 그 일단 이유로는 조치들이 이제 막 시급하게 되고 있다는 네, 얘기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높은 고용률 그리고 저축이 경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그 근거를 설명을 했고요. 이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3.5에서 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위한 일부 고통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가늠해볼 최신 지표가 미국 현지 시간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연준이 인플레 상황을 판단하는데 핵심 자료로 활용하는 월간 개인 소비 지출 PCE 수치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주시할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은 좀 여기까지 듣고 기업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방가 우리 기업 소식이 좀 들러왔습니다. 네. 현대차 소식인데요. 네, 제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머스크 쏘리 전기차 경쟁에서 현대가 조용히 장악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예. 아니 머스크가 지난번에 현대차 뭐 잘하고 있어. 뭐 그런데 약간 자기 거들먹거리도 우위에서 했는데 약간 이번에 한 대 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차가 조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구체적인 통계도 제시했는데요. 네. 이제 블룸버그는 올해 초 현대차와 기아가 출시한 아이오닉 5 그리고 EV6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21,467대가 팔렸는데요. 이제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 브랜드의 판매량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네네. 팔렸는데 그래서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여전히 많이 팔고 또 시장의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테슬라가 과거에 이 같은 판매 수준을 달성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머스크조차 현대차 기록에 인상 깊어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사실 이제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어떤 그 전략이 주효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현대차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라고 블룸버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나온 30여 개의 모델 중에 45,000달러 미만의 모델은 많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있더라도 작은 사이즈거나 오래된 모델들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현대차가 합리적인 가격의 준준형 SUV를 공략해 미국 시장에서 통했다. 역시 가격 전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닛산과 같은 경쟁사들은 중소형 차량에 집중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세단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SUV 시장에 시기적절하게 파고들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V6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금 신차를 구매하려면 대기 기간이 6개월이 걸리고요. 구매자의 4명 중 3명은 이전에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돼서 이제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좀 빠르게 흡수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쟁사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다면 상당히 전략을 잘 세워서 주요한 그 전략들이 잘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현대차 그룹은 미국을 포함한 이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307만 대를 팔아서 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존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죠. eGMP 외에도 이제 3년 뒤에 승용 전기차 플랫폼 EM 등을 추가로 도입해 전기차 차종을 31종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찬도 다양하게 준비해서 소비자들의 각자의 그 취향을 좀 입맛에 저격하겠다. 꼭 저희 같네요. 이제 돈데라처럼 이제 그렇죠. 많은 우리가 반찬들, 탁탁 돈 되는 반찬들. 좋습니다. 식판에다가 쫙 깔아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 테슬라나 뭐 리비안도 우리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런 신흥 강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어서 현대차를 비롯한 이제 전통 완성차 업체들도 추격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글쎄 웃을래야 전혀 웃을 거리가 없는 가상자산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황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 가상자산이란 단어가 하나 나왔을 뿐인데 소식을 보지도 않고 안 좋은 그렇죠.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조금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인데요. 네. 이제 최근 가상자산 시장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죠.
이제 최근 인출 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어스가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심상치 네.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단골 손님으로 나왔던 여기서 이제 셀시어스. 지급 중단했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설마 했는데 파산 신청이라니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셀시어스가 최근 컨설팅 업체 알바레즈 앤 마셜의 구조조정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널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도 이제 셀시어스의 파산 신청 움직임에 관한 소식을 전했어요. 음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셀시어스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라는 계획 보고서를 공개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셀시어스 사실 이제 잘 나갔었는데 뭐 좀 저작거리 언어로 얘기하면 참 잘 나갔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셀시어스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잘 나갔었는데 네. 이제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음.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2일에 인출 이체 등 거래를 전면 중단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 재개 일정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예.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뭐 구조 조정을 하는 전문 컨설턴트를 네. 고용했다는 구체적인 움직임, 팩트도 나오다 보니까 더 그 관측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셀시어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18%대 예금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게 하면서 너무 높은 예금 이자인데. 그렇죠. 예. 170만 명, 무려 170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산이 15조 원에 달했는데 이제 그렇게 큰 규모의 자산을 굴리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예치금으로 디파이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이제 수익을 내겠다는 셀시어스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신규 투자자가 계속 유입돼야 유지되는 구조다라고 그런 이유로 의문을 제기해 온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진짜 15조 원대면은 설마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어도 다른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규모만으로는 판단할 그러니까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참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루나 폭락 사태를 시작으로 이제 도미노처럼 줄줄이 가상자산 시장은 정말 뿌리까지 흔들리는 모습인데 설상가상으로 이거는 사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게 뭐 거의 완벽하다. 뭐 특히나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뭐 탈중앙화돼 있고 뭐 여러 서로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해킹 사례가 나왔어요. 또 해킹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미국 블록체인 기업이죠. 하모니가 우리 돈 1,300억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킹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당국과 범인을 식별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고 이제 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을 옮기는 호라이즌 브릿지가 해킹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규모 이렇게 그 가상자산 거래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우리가 좀 꽤 알고 있는 곳에서도 이제 해킹을 당했다는 거니까 이 자산에 대한 정말 가뜩이나 이 가상자산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마저 이 기본적인 신뢰는 이제 보안인데 이것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이건 소비 심리에도 투자자들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브릿지, 호라이즌 브릿지라고 하셨는데 브릿지는 어떤 겁니까? 네, 이제 브릿지는 블록체인 간 가상자산을 이제 이동시키는 기술을 말을 하는데요. 이제 해커들의 단골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뭔가 이제 이동할 때 그 취약점이 노출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하. 브릿지 말 그대로 그 다리를 의미하는 건데 네네네. 이제 지난 3월에도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이죠. 엑시 인피니티의 브릿지가 해킹을 당해서 6억 2,500만 달러의 피해를 봤고요. 이제 올해 같은 수법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이 도난을 당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지갑에 참 보이지도 않는데 이 지갑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상황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보안 이슈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소식일 것 같고요. 자, 주말 사이에 미국의 낙태권 합법화를 골자로 한 판결이 폐기되면서 논란이 또 커지고 있는데 이게 경제계에도 좀 후폭풍이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회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권까지 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업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주말 사이에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이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과 같은 이제 대표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낙태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풀어 말하자면 직원들의 원정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기업들도 있고 또 이제 낙태를 금지하지 않는 근무지로 자유롭게 근무지를 바꿔주겠다라는 방안들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낙태 포함한 의료 관련 출장 비용을 최대 $4,00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의 뭐 자유, 개인의 권익을 좀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나선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낙태권이 폐지되게 된다면 또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직원들을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다양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낙태를 금지한 주정부와 의회, 단체들이 기업의 원정 시술 지원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전문가인 로빈 프렛웰 윌슨 일리노이대 교수는요, 이제 소송 제기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아마존과 같은 굴지의 기업들도 얼마든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앞서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9월에 사실상 낙태 금지법을 시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원정 시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겨냥해서 영업 활동 금지 같은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는 낙태 금지주가 이 원정 시술 지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형사 고발 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제 74년에 제정된 연방법 중에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용주가 돈을 대는 직장 건강보험 요건과 적용 범위에 대해선 이제 주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그래서 이를 방어막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네. 단순히 그냥 어떤 벌금 부과를 넘어서서 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까지 만약에 기업이 당한다면 기업도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 좀 꺼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 이거를 약간 이 방어 논리로 세울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약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낙태권이 맞습니다. 이제 49년 만에 폐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기업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봤는데 오늘 뭐 매체별로 또 다른 소식들 다양하게 좀 많이 반찬 준비해 오셨잖아요.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개해주고 싶으신 거. 네, 제가 먼저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네. 이제 먼저 중국의 틱톡, 짧은 동영상 플랫폼이죠. 틱톡과 관련한 블룸버그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틱톡의 올해 매출이 120억 달러, 약 15조 6천억 원으로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규모죠. 저도 사실 이거 네. 이게 틱톡이나 유튜브에도 이제 지금 쇼츠가 나오고 있고요. 플랫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사실 라이브 커머스 업계에도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보다 보면 짧으니까 그냥 이렇게 넉넉히 보게 되거든요. 멍하니 보게 되고 계속 다음 거 보고 네. 다음 거 보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많이 이제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매출로도 이렇게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120억 달러나 네, 그래서 전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호.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요, 네. 틱톡이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견제를 받고도 있는데 그래도 음. 그렇게 지금 성장이 전망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시장 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요, 틱톡의 올해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제 40억 달러에 그쳤던 작년 매출이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 수치는 이제 트위터 그리고 스냅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인데 이제 틱톡이 플랫폼에서 광고를 시작한 지 3년이 채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괄목상대한 성장이다라고 블룸버그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특히나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죠.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약 10억 명 정도 되는데
페이스북이 29억 명, 인스타그램이 20억 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그에 비하면 조금 적지만 이제 사용 시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광고 업체 엔트러비전 미디어 도너츠의 피터 얀데 그런 최고 경영자는 이제 틱톡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확실히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네, 했습니다. 뭐 이렇게 틱톡에 이렇게 짧은 거 챌린지 같은 거 하면 뭐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특히 이제 아예 그 숏폼 플래츠 전용으로 어떤 에피소드를 올리는 분들 그런 크리에이터들도 좀 많이 활동을 하던데 네, 그것도 좀 맞습니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시청자들의 뉴미디어 시청자 소비자들의 시청 습관이 좀 달라졌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뭐 쇼츠 8초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쇼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다른 이야기긴 예. 한데 네. 저희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근데 저희 1회 때 공약 내걸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1,000명 넘으면 해야겠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생각이 특히 우리 나네요. 그 쇼츠 플랫폼들 우리 PD들이 네. 진짜 열심히 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정말 재밌게 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지금 그 쇼츠 플랫폼에 우리가 유튜브에 올린 거 틱톡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12만 회를 넘어가고 있는 엄청난 박수 한번 성과를 칠까요? 예. 우리 지금 딴 얘기 엄청 잘합니다. 자, 살짝 좋습니다. 이야기가 세긴 자, 했지만 이게 이제 돈으로도 어쨌든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도 맞습니다.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또 전기차 관련 이야기를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제 전 세계 모든 신차가 전기차로 채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CEO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한 건 자동차 회사 CEO가 아니라요. 이제 석유 기업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제 미국의 석유 공룡이죠. 엑슨모빌의 데런 우즈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2040년에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모두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휘발유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사업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 중이다 이렇게 좀 고민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조사업체 카널리스에 따르면요,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불과 1년 전에 비교해서 2배가 넘는 109%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에너지 업체들의 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나름 이제 2040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차세대 에너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변화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또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우리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 메타 관련 소식도 하나 짚어볼 텐데요. 네. 이제 지난주에 메타가 신제품 VR 기기 이제 사람의 시력과 동일한 제품을 시제품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한 그 쇼츠도 아주 많은 분들이 뜨겁게 뿌듯했습니다. 제가 그 네. 소년미를 뿜뿜하면서 그 저커버그 형이 이렇게 막 이거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하는 득득 영상 모습으로.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흥미를 끈 것 같은데 자, 이 VR 기기 실제로 좀 어떻게 전망이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크 조커버그 CEO가 CNBC와 인터뷰에서 장밋빛 미래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선점을 위한 로드맵을 하나둘씩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CNBC와 인터뷰에서 조커버그는 앞으로 10년 뒤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상현실에서 이제 연간 수백 달러씩 지갑을 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가상현실의 입구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이제 메타의 VR 기기죠. 오큘러스 퀘스트 2의 누적 판매량도 1,000만 대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1,000만 대를 이미 넘어섰다는 1,000만 대가 거죠. 팔렸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최근 메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시력과 동일한 수준의 해상도를 보여주는 VR 헤드셋 버터스카치를 공개하기도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뭐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공간을 혼합해서 보여주는 MR 헤드셋 그리고 또 이를 통해 가상고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호라이즌 월드 같은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내보이면서 본격적인 메타표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업계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맥킨지는요, 이제 관련 시장이 최대 5조 달러, 우리도 6,5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장 전망치도 그렇고 현재 좀 팔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영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었나?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가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것들이 이제 우리가 딱 쓰고 뭐 입고 하면 정말 현실과 다름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건데 약간 그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비관적인 뭐 전망도 있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오늘은 좀 오늘만큼은 뽀송뽀송하게 희망적인 소식, 네. 그래서 재밌는 것들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가상현실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만큼 뭐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리얼리티 랩스죠. 이제 메타버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이제 손실액이 조금 큰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커버그가 이에 대한 우려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멀리 내다보고 있다 하면서 이제 제시한 기한 안에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자신이 있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뭐 아무래도 오래 버틸 수 있는 큰 공룡 자금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중장기적인 대책, 지금 당장은 성과보다는 투자 비용이 많다 하더라도 감당하고 내가 쭉 밀고 가겠다, 선도 기업이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좀 재밌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써보고 싶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외신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임선우 캐스터하고 재미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뭐 같이 인사하면서 특히 쇼츠도 좋은 성과를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희도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자극적으로 한번 뭐 해? 한번 해볼까요? 1,000명 넘었으니까 뭘 해보면 좋습니다. 좋을까요? 한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맞대고 끝나고 밥 먹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동반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떼꾸알 알죠? 그럼요. 예, 그런 거 이제는 한번 익숙하죠. 목 터지게 한번 외쳐봐야죠. 조떼꾸알 하면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데 좋아요, 댓글, 예, 네. 구독, 알림 설정, 조떼꾸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인사는 조떼꾸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조떼꾸알. 조떼꾸알.